영상 시청 전에 아직 안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재미있는 영상 지인에게 공유도 해주세요. 저희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마치 쌀쌀한 가을바람 끝에 마시는 따뜻한 숭늉처럼 속을 편안하게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일해온 한 중년의 여성이 젊음과 패기만 믿고 날뛰는 오만한 젊은이를 어떻게 참된 지혜로 감싸 안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서울의 번화가 한복판에 우뚝 솟은 거대한 빌딩, 태산식품의 본사를 상상해 보십시오. 태산식품은 50년 전 작은 방앗간에서 시작해 지금은 대한민국 식탁을 책임지는 대기업이 되었습니다. 이곳의 마케팅 본부장인 김명희 이사는 올해 55살입니다. 그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격리 직원으로 입사해 야간대학을 다니며 실력을 쌓고 바닥부터 시작해 임원의 자리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그녀의 눈가에는 세월의 훈장인 주름이 얇게 잡혀 있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맑고 깊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대회의실의 공기는 평소보다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바로 내년도 사업계획을 발표하는 중요한 임원 회의가 있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회의실 상석에는 회장님이 앉아 계셨고 긴 테이블 양옆으로 임원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맞은편 빔 프로젝터 스크린 앞에는 30살의 젊은 팀장 박준우가 서 있습니다. 박 팀장은 소위 말하는 엘리트 중의 엘리트였습니다. 미국 명문대에서 경영학 석사를 마치고 스카우트된 인재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 정장으로 휘감은 자신감 넘치는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젊음의 자신감이 지나치면 오만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박 팀장은 현란한 영어를 섞어가며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그래프와 숫자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존경하는 회장님, 그리고 임원 여러분, 지금 보시는 데이터가 말해주듯 우리 태산식품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비효율입니다. 구체적인 관행이 수익률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박 팀장의 목소리에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는 레이저 포인터로 화면의 한 분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성실농장이라는 거래처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우리는 지난 20년간 성실농장에서 고추장을 만드는 고춧가루를 납품받았습니다. 하지만 데이터 분석 결과 중국산 A 업체로 변경할 경우 원가를 무려 15%나 절감할 수 있습니다. 15%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김명희 이사님께서는 오래된 인연이라는 수치화되지 않는 모호한 이유로 거래처 변경을 반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야말로 회사의 성장을 막는 적폐가 아니겠습니까? 회의실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15%의 절감이라니 숫자만 고 보면 엄청난 제안이었습니다. 젊은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몇몇 임원들도 김명희 이사의 눈치를 살피며 수근거렸습니다. 박 팀장은 승리감에 도취된 표정으로 김명희 이사를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마치 이제 당신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김 이사님, 이제는 의리나 정 같은 낡은 가치관으로 경영을 할 때가 아닙니다. 데이터가 모든 것을 증명합니다. 감정에 호소하는 경영은 아마추어나 하는 것입니다. 박 팀장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회의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김명희 이사의 입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화를 낼까요? 아니면 얼굴을 붉히며 당황할까요? 여러분, 진정한 고수는 칼을 함부로 뽑지 않는 법이지요. 김명희 이사는 천천히 찻잔을 들어 따뜻한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부드럽고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박 팀장, 발표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수치 분석이 아주 치밀하더군요. 그녀의 칭찬에 박 팀장은 의외라는 듯 눈썹을 꿈틀거렸습니다. 하지만 박 팀장이 놓친 데이터가 하나 있습니다. 놓친 데이터라니요? 저는 지난 10년치의 재무제표를 완벽하게 분석했습니다.
박 팀장이 발끈하며 대꾸했습니다. 김명희 이사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회의실 창밖, 멀리 보이는 하늘을 잠시 응시하다가 다시 박 팀장을 보며 말했습니다. 박 팀장, 자네는 10년 전 우리 회사가 겪었던 매미 태풍 사건을 기억하나? 태풍이요? 그때 저는 대학생이었습니다. 그게 지금 원가 절감과 무슨 상관입니까? 상관이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2003년 태풍 매미가 한반도를 강타했을 때 말입니다. 김 이사는 회장님과 다른 임원들을 둘러보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해 가을, 전국적인 흉작으로 고추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돈이 있어도 물건을 구할 수 없는 지경이었죠. 당시 우리 경쟁사들은 원가 절감을 위해 거래하던 저가 업체들이 물량을 대지 못하고 도망가는 바람에 공장 가동을 멈춰야 했습니다. 위약금을 물고 브랜드 신뢰도는 바닥으로 떨어졌지요. 김 이사의 목소리에는 힘이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태산식품은 어땠습니까? 공장이 멈췄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24시간 풀가동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겠습니까? 바로 자네가 방금 적폐라고 불렀던 성실 농장의 박 사장님이 밭이 물에 잠겨가는 와중에도 우리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빗속을 뚫고 남은 고추를 전량 트럭에 실어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때 시세가 2배나 뛰었음에도 박 사장님은 기존 계약 단가 그대로 물건을 주셨습니다. 왜냐? 우리가 20년 동안 그분을 믿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좌중은 숙연해졌습니다. 회장님도 눈을 지그시 감고 그때를 회상하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박 팀장, 자네가 말한 그 15%의 절감액 속에는 위기 상황에서 우리를 지켜줄 보험료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네가 가져온 중국 업체의 계약서, 그 빽빽한 영어 문장 속에 과연 회사가 망할 위기에 처했을 때 손해를 감수하고 우리를 도와준다는 조항이 들어있던가요? 박 팀장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김 이사는 목소리를 낮춰 마치 어머니가 아들을 타이르듯 말했습니다. 경영은 숫자 노름이 아닙니다. 결국은 사람과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맑은 날에는 누구나 싼 가격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바람이 몰아칠 때 우산을 씌워주는 건 오직 오랜 시간 쌓아온 신뢰라는 자본뿐입니다. 자네는 지금 눈앞에 100원을 줍기 위해 뒤에 있는 1000원짜리 보험을 해지하자고 하는 격입니다. 회의실 안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지만 그 침묵의 질은 아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것은 깨달음의 침묵이었습니다. 박 팀장은 쥐고 있던 레이저 포인터를 슬그머니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화려했던 그래프들이 김 이사의 살아있는 경험 앞에서는 그저 종이 조각처럼 가벼워 보였습니다. 회장님이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박 팀장. 네, 회장님. 자네의 분석은 훌륭해. 머리는 아주 좋아. 하지만 김 이사의 말대로 자네에게는 아직 가슴이 없구먼.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한다고 하지만 숫자가 말해주지 않는 진실도 있는 법일세. 이번 거래처 변경 건은 없던 일로 하겠네. 회의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갔고 회의실에는 김명희 이사와 박 팀장 두 사람만 남게 되었습니다. 박 팀장은 고개를 숙인 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패배감과 부끄러움에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김명희 이사가 박 팀장에게 다가갔습니다. 박 팀장은 질책을 들을까봐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하지만 김 이사는 박 팀장의 어깨를 툭툭 두드려 주었습니다. 박 팀장, 오늘 자판기 커피는 자네가 사게. 박 팀장이 놀란 눈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 이사는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자네가 틀렸다는 게 아니네. 자네의 그 명석한 두뇌에 우리 같은 늙은이들의 경험이 더해지면 우리 회사는 천하무적이 될 걸세. 젊음은 앞을 보고 달리고 연륜은 뒤를 살피며 걷는 법이지. 함께 가면 되지 않겠나? 그제야 박 팀장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사님. 그리고 한 수 배웠습니다. 됐네. 어서 가서 커피나 뽑아오게.
나는 설탕 2스푼 알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이야기는 단순히 나이 든 상사가 젊은 부하 직원을 이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식과 지혜의 차이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박 팀장은 책에서 배운 지식으로 무장했지만 김 이사는 삶에서 터득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월, 겪어온 고생, 그리고 맺어온 인연들은 결코 낡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묵은 장마처럼 깊고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하는 보물과도 같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의 주름진 손등에도 그 어떤 컴퓨터보다 정확하고 그 어떤 데이터보다 소중한 삶의 지혜가 새겨져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빠르게 변해도 여러분이 지켜온 그 따뜻한 마음과 깊은 안목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그 깊은 지혜로 주변을 환하게 밝히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